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디어 시 부분을 넘어가고요. 이제 소설로 들어가는 그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은요, 168페이지에 있는 동백꽃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란 제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에서의 화자 이런 얘기들이 중요하겠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작가가 작품을 쓰고 독자가 읽게 되는데 그 작품을 넓게 보면은 그 안에 화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내용이 소설의 이론도 제가 시에서 이론을 강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번 한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지나가는 종류가 아니에요. 소설의 이론도요. 고3 때까지 여러분 수능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도무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안 되는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그게 국어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이유는 지금 하는 소설의 이론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옛날 얘기합시다. 자, 국어를 우리가 영역을 나눌 때 이렇게 했었죠. 이제 막 나올라 그러죠? 네, 듣기, 읽기, 이거 말하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문학이 있었죠. 이 문학은 예술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학은 총 4가지로 나뉘었죠. 문학은 그 4가지가 우리 공부했던 시, 그 다음에 소설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희곡, 시나리오, 그 다음에 수필 이 4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소설과 희곡,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소설이 등장을 하고 희곡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시곡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공부 아마 했을 거예요. 시나리오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설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소설의 이론은 희곡과 시나리오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기도 하고요. 또 뭘 포함하냐면은 그 설화, 신화, 전설, 민담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야기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소설이 모든 걸 포함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얼굴 안 보고 이야기하려니까 여전히 어색하네요. 지금 눈동자를 어디에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전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루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 부분은 감수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열심히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기분 좋게 재미있는 게임 수업을 하며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소설의 이론입니다.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은요, 우리가 시에서는 갈래를 먼저 이야기했는데, 시에서의 갈래라고 말할까, 시에서의 갈래는 어떤 형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소설에서는 갈래를 말하려면 조금 중구난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로 나누는 건 시대적으로 나누는 것이겠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거 외에 다른 기준으로 또 소설을 나누거든요. 단편과 장편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소설은 단편이기도 하지만 또 저기 현대 소설이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뭐 복잡해져요. 그래서 갈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으로 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소설의 특성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얘기 하나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소설의 특성은요.
자, 이건 굉장히 그 있는 학력고사식이지만요. 일단 한번 필기해 보실까요? 먼저 허구성, 두 번째 진실성, 그 다음에 아이고 넘어가는구나. 내려가야겠다. 세 번째 산문성, 네 번째 서사성, 다섯 번째 예술성. 이렇게 다섯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 개연성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 맞는 말이지만 일단 우리가 소설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흔히 공부할 때 1학년 때나 또는 학원에서나 또는 자습서에서나 어떻게 하냐면요. 허구성이란 말이 뭔 뜻이냐 하면요. 있음직한 일들을 꾸며낸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있음직한 일들을 꾸며낸 것. 그러니까 없다는 이야기죠. 네. 없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이 이야기는 뻥이다라는 것이죠. 예, 이 뻥이다라는 말이 너무 강조가 돼서 소설은 허구성이 있고요. 허구성이 뻥이다라는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해버려요.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 허구성이라는 건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은 있음직한 일을 꾸며냈기 때문에요. 마치 우리가 그 속에 정말 이렇게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구성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이게 좀 소설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허구성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소설이 재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허구성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 말이 좀 어렵나요? 네,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감동을 주는 거고요. 나머지 허구성은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새는 다들 이거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예시가 잘 안 되는데, 저 한동안 원피스 열심히 봤거든요. 그 원피스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 루피가 그 막 고무고무 뭐 바주카 막 아시죠? 그 제가 참 묘사할 수 없는데 그런 뭐 온몸이 늘어나는 그런 훌륭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매를 잘 먹어서 그러죠. 우리는 참외를 많이 먹는데 요새는 그 참외 열매는 없나 봐요. 아무튼 이 그 저기 그런 고무 열매와 같은 허구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다녔으면요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재미있는 까닭은요 두 번째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진실성 때문입니다. 진실성. 근데 이 진실성을 말하게 되면은 이것도 참 설명이 애매하게 돼요. 진실성 이렇게 말하면은 어 우리 자습서 같은 데 찾아보면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되게 고리타분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실성은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런 것들이 되곤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가는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소설 원피스에서 만화 원피스에서는요. 그 동료나 이런 어떤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상디라든지 뭐 상디의 꿈은 아시죠? 지금 이게 우리가 이게 만화가 안 통할까 걱정이 되네요. 그런 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꿈을 찾는 이런 것들은 진실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공감을 주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걸 추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진실성이 됩니다. 이 진실성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꼭 루피가 아니어도 됐던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주제를 드러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주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통해서 소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기가 되게 어려워요. 소설을 써본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를 굉장히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설명은 단순하게 소설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공부해서 시험 잘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거나 작품을 감상하거나 혹은 비평을 하거나 이 모든 분야에서요. 이 허구성과 진실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혹시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투명 드래곤이라는 그 저기 인터넷 소설이 있었어요. 한참 인터넷 소설 유명할 때 이 투명 드래곤은 허구성은 대박이었어요. 네, 모르는 사람도 많겠지만 막 뭐 투명 드래곤이 있었대요. 드래곤 중에 짱 셌대요. 짱 세서 신들이 도망갔대요. 막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어이없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인기를 얻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들은 허구성은 충실한데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뭐 만화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어떤 만화는 겁나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재미없는 걸 잘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허구성은 아주 충실해요. 심지어 거기 주인공들이 엄청난 뭐 마법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기감이나 그런 감동 이런 걸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작품의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로만 얘기하면요. 허구성은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게 소설에서 가장 큰 특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장르에서는요. 이런 게 별로 안 나오거든요. 진실성은 인간의 바람직한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은 크게 막 눈에 띄게 등장하진 않아요. 다만 이 허구성에 대한 것들은 다른 장르와의 비교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있음직한 일을 꾸며낸 것 이것을 허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새 우리가 허구성과 진실성만 얘기하다가 이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제 경험하면서 아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문성과 서사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